안녕하십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 결정에 대해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인 한미 안보 동맹이 경제 안보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인 IPEF를 발전시키는 데 함께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안보 플랫폼으로 불리웁니다. 반중국 경제안보 동맹이라는 개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기술, 통상 협력을 거론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라는 단서를 넣은 것입니다. 이는 공산당 독재국가인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반응은 없지만은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특히 IPEF 참여 합의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해외 인터넷판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 한국을 끌어들인 것이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말로만 개방을 지향할 뿐 사실상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과 중국은 이웃 국가이고 중요한 무역 상대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종속되면 안 된다면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면 미국의 국익에는 맞겠지만은 한국의 이익에는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정부 매체인 중국신문망은 IPEF는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좋지 않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관영 신화사 통신 국제판도 미국 주도의 IPEF는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주는 이익이 아마 적을 것이라고 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처음 제안한 IPEF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2월 11일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첨부 문서에 IPEF를 51개의 단어로 설명한 게 전부입니다. 그 첨부 문서를 보면은 IPEF는 노동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무역, 디지털 경제, 데이터 유통에 대한 규제, 안전한 공급망, 탈탄소 클린 에너지 공동 투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매치 굿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은 IPEF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등 동반자 협정을 대처하는 거대한 무역협정의 개념이 아니라 더 큰 포괄적인 범주의 경제 안보 틀을 짜려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이 IPEF의 초기에 들어와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동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미국 측의 손짓에 이번에 화답했습니다.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IPEF 초기 단계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던 겁니다. 그 구상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천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한국이 앞으로 IPEF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고 펜앤마이크가 보도했습니다. IPEF의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IPEF를 통해 달성하려는 최대 전략적 목표는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의 우려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회장과 앤드류 헤럽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는 3월 말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IPEF의 핵심 주제는 공급망이다. 한미 두 나라는 공급망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 중이며 민간 기업은 공급망의 품목을 생산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헤럽 부대사에 따르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이 한미 두 나라의 공급망 협력 우수 사례이다. 램 리서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최근 해당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쌍방향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이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2025년까지 로보스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달러, 약 6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IPEF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글로벌 경제를 재편하겠다는 바이든 구상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재계 총수들과 집중적으로 면담한 것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라는 IPEF 구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 이외에 170억 달러, 약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6조 3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 미국의 조지아주에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5조 6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의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달러, 약 6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및 배터리 셀 공장을 신설하는 데 투자하기로 한 50억 달러를 합친다면 현대차 그룹의 대미 신규 투자 규모는 총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 회장이 이처럼 획기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두 손을 단정하게 모이고 지켜봤습니다. 두 손을 모은 바이든의 태도에서 IPEF에 대한 그의 확신과
집념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